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12월 6일부터 이제 12월 7일까지 벌어졌던 이제 사태로 인해서 참 저도 마음이 좀 복잡하고 참 갈피를 좀 못 잡을 그런 이제 시간들을 저도 좀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두려움도 좀 앞서고 참 어느 때는 뭐 절망감도 막 오르고 그래도 이제 뭐 제가 화요일 날 생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께서 정리하신 제 그런 입장, 그다음에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사실 뭐 이게 실현 가능하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서 이 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뭐 100%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런 뭐 제가 잘나서라기보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입지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떠냐. 12월 6일, 7일 벌어진 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인식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 제목을 제가 이제 그대로 영어 원문 그대로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윤석열 of South Korea should resign or be impeached.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아니면 탄핵되어야 될 것이다. 탄핵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제목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뭐 일각에서 어떻게 저떻게 주장하는 거와 관계없이 이제 이코노미스트진을 아마 뭐 이게 전 서방의 언론과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쿠데타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 뭐 용감한 그 항의자들이 거리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아무런 계획 없이 이제 계엄 해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동했던 계엄 군 사병 병사들도 눈에 띄게 굉장히 좀 불편해했다. 뭐 국회 진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 동기 비상계엄 선포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저희도 뭐 이해가 불가능하고 어떤 생각과 계획으로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납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주요 고위직들에 대한 탄핵이 연쇄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뭐 평검사, 뭐 감사원장까지 뭐 무차별적인 탄핵,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부당한 삭감 뭐 등으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의회 독재를 비판을 하는 것도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입장에서는 서방 선진 국가의 입장에도 보면 뭐 예산 가지고 뭐 충돌을 하고 뭐 이런 정치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계엄 선포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늘상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 가지고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동의할 수 없는다는. 다만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협력을 관계를 구축하고 뭐 제한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또 간접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지원하는 등 서방 세계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력을 했던 그런 관계였던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유력한 차기 이제 대선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이러한 노선에 굉장히 큰 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친중 성향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다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여집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 자유주의와 이제 PC (Political Correctness에) 물든 서방 주류 언론의 시각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이런 이제 외신의 시각에 대해서 또 마땅할 비판할 내용 자체는 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엉뚱한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와 이제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도 지금 정치 위기가 헌정 위기가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국회 의석 수가 자신의 이제 지지 정당인 이제 집권당인 르네상스 당의 이제 그 숫자가 너무 모자라고 이제 극좌파가 너무 득세를 하니까 이제 조기 총선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처럼 이제 극좌의 이제 의석수만 대폭 늘어나고 중도 우파 좌파의 의석수는 확연히 쪼그러들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제 대통령제이긴 하지만 이제 내각 책임제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총리 후보를 지명을 하는 것은 이제 가능을 해서 이제 마크롱 정부의 이제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 이제 예산안을 이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극좌가 반대하고 이 부분은 또 극우가 반대하고 뭐 이 부분은 극우가 더 주장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타협을 거치다가 이제 도저히 타결이 안 되니까 총리가 가지고 있는 비상 조치로서 예산안 법을 통과시키는 형식으로 이제 그런 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뭐 긴급 명령, 긴급 뭐 경제에 관한 긴급 재정 명령 뭐 이런 것이 해당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을 통해서 이제 이 예산 법을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고 실제로 이제 극좌와 극우가 연합을 해서 이제 바르니에 총리를 이제 불신임간을 가결을 시켜서 이게 도대체가 프랑스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지는 프랑스의 향후 정치 구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약간 굉장히 혼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는 이제 2022년 총선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이 이제 의회 다수 의석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촉발이 되었는데 이제 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젊고 개혁을 내세우긴 했으나 사실은 뭐 연금 개혁과 같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뭐 프랑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프랑스 서민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 7월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프랑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를 했는데 이제 그 의석 배분이 더 악화가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형법상 내년 7월까지는 이제는 국회 해산을 통한 또 조기 총선도 실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산안을 두고서 바르니에 총리가 나름 이제 애를 쓰다가 그게 이제 완전히 무산되고 이제 긴급적인 조치까지 취했는데도 이제 의회의 불신임으로 총리가 이제 사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마련이 되었고 이제 이렇게 그 조기 총선을 마크롱이 결정할 당시에 벌써 이제 여론조사 등을 보았을 때는 이제 그 조기 총선을 통한 이제 선거 결과가 기존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것이 거의 뭐 확신시 되고 있음에도 이제 마크롱이 고집을 부려서 이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크롱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 주의를 떠났고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는 마크롱 대통령이 뭐 의석수와 상관없이 이제 집권당 내부에서도 이제 신임을 잃어서 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보면은 참 우리나라하고 현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뭐 내란죄니 뭐니 이런 논란에서는 지금 뭐 비켜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과연 이제 프랑스의 어떤 재정 적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의 또 프랑스의 역할,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함에 따라서 그나마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이 좀 중심을 잡아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혹은 이제 유럽 전체 안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도 지금 내부 정치 갈등으로 이게 좀 과연 달성이 되겠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크롱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세를 잃고 해서 이제 결국 차기에는 르펜 국민정선 이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그런 전망 속에서 르펜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뭐 지원을 뭐 철회하거나 아예 뭐 중단하는 그런 사태, 또 유럽 연합의 존속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뭐 유럽 연합의 전체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유럽 전체가 뭐 중도 좌우파의 어떤 몰락으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중도 좌우파의 몰락에는 이제 최근에 에너지 및 이제 물가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완전히 평화 무드에 서서 이제 제대로 된 자체 안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이 독일의 침체와 더불어서 유럽 연합 전체에 지금 큰 어려움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지지율 속에서 국회 해산을 시도해서 조기 총선을 시도해서 마크롱이 스스로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 전체가 좀 위기에 있는 상황이고, 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내란죄라는 범죄자라는 국제적인 오명 속에서 과연 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반응 등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당분간은 뭐 앞으로 또 시간이 정말 좀 많이 지나서 또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뭐 예언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미국의 반응 등을 보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대통령을 통한 어떤 외교는 이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금 알 수 있고, 또 이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제 군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방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이제 막 제2의 비상계엄 같은 것은 없다. 그다음에 뭐 심지어 뭐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겠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상 이제 고유의 권한인 외교 안보에 관한 권한 자체가 행사가 사라졌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제 윤을 좀 외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뭐 내부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뭐 변화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대외적인 어떤 여건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전 카드가 사실 있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뭐 계속 좀 진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주말에는 어떤 또 방향으로 좀 진행될 것인지, 나름 이제 질서 있는 후퇴라는 대표님의 어떤 생각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힘을 가지면서 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또 때에 맞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맞게 무언가 정말 내줄 수밖에 없는 거는 내주면서 이런 후퇴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이런 사태가 되었지만 8년 전과는 또 매우 다른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